자, 을축, 기축, 신유, 임진. 얼른 보면 사주들이 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이제 신유일주가 어떤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칼로스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국가 자리에서 재물과 칼자루가 부여해 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재물이 있잖아요. 자, 재물이 여기 있고, 여기 기토에 딱 심어지니까 좋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좋은데, 그러면은 이 시해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시를 잘 타고라야 된다. 그럼 만약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기토가 사라지게, 을목이 사라지게 되면 탁수. 여기 얼음 눈에 들어야 돼요. 을목이 심어져야 되는데 이 을목이 없어지면, 합을 해서 없어지고 할 때는 이 기토가 탁수가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걸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없는 오행이 뭐냐를 따져봤을 때 화가 없다. 화가 없다는 얘기는 관이 없다니 무관사주라는 얘기예요. 화가 왔을 때 본인이 끌어다 쓰는 화는 신금에서 병화를 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 정화, 이 임수에서 정화를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정화를 끌어온다는 것은 잘 보시면 관도 꾸죠. 관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정림함 을목은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얘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칼자루를 사용했을 건데 이건 이제 재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국가 자리에서 칼자루지 밑에 있는 것은 재물이 그 칼자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물의 효과성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했을 때 관을 끌어온 것은 본인이 비용화를 끌고 오시고, 그 다음에 배를 끌고 온 것은 저 앞에 있는 을목에서 또 경금을 끌을 수 있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재관을 먼저 봐라. 자, 항시. 자, 을축, 기축, 신유, 임진 중에서 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국가 자리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자, 화가 없다. 화는 관이죠. 무관사주라고 봤을 때 항시 해석할 때 보시면 돼요. 내가 병화를 끌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의 임수에서 정화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끌어온 이치가 어떻게 변화를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정립합이 될 때는 어떤 것이고 병화를 끌어올 때 어떤 것인가를 보시면 구별할 수가 있죠. 운에 따라서. 자, 그렇게 보면은 정림 한목의 을목은 여기에서 국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다라고 표현하면 된 것이고, 국가 자리에서 칼자루가 끼어진 것은 소위 국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칙적인 해석을 할 때 그 다음에 가서는 뭐냐? 지지에서 이 진토와 전부 축토가 있죠. 이렇게. 소위 뻐륵만 돼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탁수의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물만 오면 탁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유합금 사유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탁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주가 흐트러진 사주밖에 안 된다. 이 사주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토를 임진시를 빼고 나머지 보면은 이건 사실 국가 공직으로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주인데, 이 사람이 왜 검사를 못했냐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 병화를 끌어왔을 때는 임수에 떠줘야 되는데, 국가 자리가 임수에 불을 떠줬는데 여기에 끌어온 자가 우화가 있었다면은 임수는 먼저 태양에 뜨고 그 다음에 합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합을 낼 때는 본인이 자격증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저 칼자루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사주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임상을 쭉 하시다 보면 뭐가 문제라면 이 관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갈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재물이 올 때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보면은 자기가 이런 사람들이 자, 무기토에서 을목이 심어지고 임수에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지의 사유축 자유금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들이. 탁수가 된 사람은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것은 금으로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전교에서 1등이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소질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얘기했어요. 너는 본래 생각할 때 너는 검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건데 어쩌냐 그랬더니 사실 검사가 꿈이었다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자기 담임 선생이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포기했다. 근데 포기한 이유가 지 스스로 포기한다고 했지만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건이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우를 한번 봅시다. 아까 대우면 여기서 고등학교 때 아닙니까? 제가 뭐라 청림 한목을 해봤어요. 저 정화가 임수에 있는 물하고 합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재물이 이게 안 된다면 저기 칼자루가 국가직 공무나 국가직 권력자를 할 수가 있는데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예요? 재물로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선 뭐 생각해? 빨리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쉽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 다 맞다고 그래요. 너는 원래 검사 사주인데 왜 너 저 선생을 하냐 그랬더니 아유 저 원래 검사하고 싶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그랬다. 수학을 잘하는 수학생을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한 것까지 좋은데 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 여기에서 해수는 뭐냐? 잘 봐요. 해수가 해묘미가 안 됩니다. 그렇죠? 탁수예요. 해자수 탁수 돼야 돼요. 그런데 뭔 검사를 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찝어서 해줄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탁수가 되버리면은 이 금이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가 끼어진들 칼자루 탁수 위에서 놓을 수 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자기 생각을 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사주가 운해서 그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 마음은 물어봤더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미련을 갖고 있지 참 아쉽게 삽니다. 근데 운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자기가 수학을 잘하니까 뭐였겠어? 선생님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치동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의 사주를 보면 이제 한눈에 여러분이 눈에 들으셔야 돼요. 아마 이런 거 쉽게 들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사주가 그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가 쉽게 들어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창지 여기서 구별할 때 공직으로 검사를 할 것이냐 선생을 할 거냐를 구별할 정도는 조금 차원이 높은 거고 이게 자체로만 봐서 아 이거는 공직이나 뭐 할 수 있는 사주다라고 눈에 들어온 것은 그래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이거 구별할 수 본인 체크를 해보면 알아. 여기서 이제 아까 저처럼 이 사람이 공직자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구별할 줄 알면 프로고 여기에서 아직도 그것이 안 된다면 프로가 아니야. 여기까지 보면 사주가 굉장히 좋죠. 안전하잖아요. 심어져 있다. 그 다음에 칼 자루가 돼 있다. 괜찮아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에서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병화는 임수의 뜨기를 좋아해. 뜨는 걸 좋아하냐? 합을 할 거냐? 우선하다. 뿌리를 찾아봐라. 뿌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병신 합을 했다고 봤을 때 정화죠. 그러니까 소위 그 목화라는 것은 목화 통명이 되잖아요. 병화는. 근데 정화는 목화 통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하 교육이에요. 교육태도 재하 교육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대운을 보시면 알잖아요. 대운. 자, 정해 때는 저렇게 하고 병술 때는 어쩌건 자, 병 왔으니까 본인이 묶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묶일 때는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 이 병화가 병신 합으로 본인이 묶여버리면 안 돼요. 그 묶은 자체도 괜찮은데 진하고 술토가 진술충이에요. 충하고 관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너 안 돼 해도 거의 99% 맞아.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실 때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자, 이 진토와 축토라는 개념을 제가 오직 했으면 표현할 때 뻐르기라고 표현했겠어요. 물만 먹으면 뻐르기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진토 축토가 뻘이게 안 돼야 된다고 하면 안 되려면 이 유금행위를 해야지. 유금행위를. 진유학금 사유축 뻘이 안 되잖아요. 이 행위를 안 하면 이 사람은 탁수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어떤 걸 하든지 뭐를 할 거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주 볼 때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렵진 않죠. 기초에서 잘 배우시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24대원에서는 너 안 풀렸잖아. 안 풀렸다 이게. 자, 그럼 지금 이 34살 을류 때는 너 지금 잘하고 있지 않냐? 예, 지금 같으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 개가 을목이, 자, 보세요. 을리 일월 세 개 될 수 있는 사주 아니에요. 지금 냉정히 보면. 그리고 본인이 유금 아닙니까? 사회주 유금이가 입의 표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입으로 많이 돼서 대충 괜찮다 얘기야. 알아줬다. 이제 이런 사주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 이러한 운이 대운이라는 게 어떻게 흐름이 이렇게 오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대운에서 아 이렇게 유금이 왔을 때 항시 내가 그랬죠. 유금은 입이다, 교육이다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자체를 잘 보시고 판단하면은 이 사람이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리고 칼자루가 을목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는 칼자루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어떤 점을 착각하냐 하면 을목이 이 두 개씩 있을 때 보면은 신금은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두 개 얽혔어도 우리는 신금일 때는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뿌리는 이제 따라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34대운 지금 잘 나간 대운이에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그런데 너 이 대운에서는 안 펴서 고생 뭐야 했습니다. 이게요. 안 풀려서. 근데 이제 안 풀린다는 얘기는 첫째는 지지의 행동의 추실충 그 다음에 본인이 묶여서도 좋을 때가 있는데 정하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수충이기 때문에 안 돼.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주들은 핵심만 잘 한 번만 짚어보면 설명이 바로 돼요.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항시 이 관계를 봐셔야 되고 그러면 자 44대로 갑신대운은 어쩔 것이냐. 갑신대운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갑신대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갈 것인가 보세요. 갑기. 자, 여기는 갑기는 자 어떻게 갑신대운은 자 갑기 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기 합은 을목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을목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을목이 있어도 신금은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왔을 때 이 제가 왔을 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최고의 자리 그 밑에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얼음새가 이제 경경이면 뭐 신금 을목이면 두 개씩 경금을 끌어온다 그랬는데 지지애가 신금이 올 때 ቁ고 온 거다 그 말이지. 이거 알으셔요? 경금의 뿌리가 신금 아닙니까? 그럼 행동이 이 신금이니까 이거는 경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자, 경금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경금이 하나 더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경금이 더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사주 구별할 것인가? 그러면 큰 칼과 작은 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작은 칼. 그러면 이 경금이 와서 끌어다 쓰는 건 신이 하나 더 붙는다고 봐야죠. 여기가. 그렇죠? 신이니까. 그러면 신유술까지 되는데 지금 신자진이냐 신술이냐 구별해 보시면 돼. 자, 잘 보시면 임수가 있을 때 자수도 해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수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자수가 신자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탁수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탁수가. 그 대신 유금의 행위를 하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경금이 네가 할 건데 뭔데? 이 말이에요. 경금은 너는 어떤 위치를 차지해 줄 건데. 자기는 작은 칼이고 큰 칼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본인한테 스스로 내가 그 학원을 움직일 것이냐. 내가 끝까지 거기서 얽히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경우는 이때만 해도 조건은 좋죠. 부동산은 작은 건축물이 생긴다고 설명하시면 돼. 작기 합의 을목이니까 작은 건축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을 갖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큰 그 경금 밑에서 있어야 돼. 그 얘기도 같은 얘기고. 그죠? 자, 그러면 본인한테 실질적인 재원이 와도 다 돈 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전에서는 재원이면 무조건 돈 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돈이 벌 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 경우는 월갑 여기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좋을 때가 여기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간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또 한 번. 그러면 자, 큰 나무가 있다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병신합을 하게 되면 정화가 되죠. 정화에 등불을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때 본인의 능력보다 이때 능력이 더 커진다. 그럴까지 겠어요. 이 간목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 병실 합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합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정화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정화의 등불을 달 수 있다는 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본인 실력이 알아주는 것은 간목이 때 더 알아준 거지. 지금에서 이제 대치동에서 그 선생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이때는 소위 일타 강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일타 강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40대 가면은. 그럼 이제 그 기회를 찾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기초에서 늘 할 줄 아는 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신신이 그 을목이 두 개 할 때 신이 왔기 때문에 경금을 끌어오네. 자, 끌어온다는 얘기는 큰 쪽에 큰 칼 자루가 필요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큰 학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작다면 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합을 해서 정화를 끌어다 대면은 등불을 높이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뭔가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인데 앞으로 제가 잘 되겠습니까? 다 그거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이때 이렇게 되니까 잘 될 수 있다. 그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항시 이제 사업 순서가 그렇잖아요. 내가 학원 선생을 해요. 선생 하는데 선생님 제 잘 될까요? 이제 이거 1번이야. 그 다음에 제가 능력이 됐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까? 이제 해볼까요? 그것이 이거예요. 이 개수가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수를 본다는 얘기는 항시 끌어온 법칙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개수는 뭘 끌고 와요? 무토란 큰 땅을 끌고 온다 그 말입니다. 큰 땅을. 그럼 큰 땅이라는 게 필요한 게 뭐예요? 큰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 생각해야 돼. 자, 무토가 왔는데 여기는 큰 땅이 필요하네. 그러면 자, 큰 땅이 보면 무기합을 해도 기토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합 기토죠. 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가 되는데 큰 나무를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내 땅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오는 거죠. 이때는 본인 사업이에요. 본인. 그러면 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까지는 나무 밑에 있다가 토기운이 오게 되면 나는 뭐요? 여기에 임수도 막을 수가 있고 제방 역할이 되고 그 말합니까? 여기에 제방 역할도 되고 여기에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나는 뭐요? 큰 등불이 돼서 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내 땅에다 내 재물을 심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땅이 운이 와서 내 땅을 만들어서 내 재물을 나무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54기 대운에 개미 대운에 무토가 무기 합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토에서 개수가 일단 무토를 끌어온 걸 생각해라.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신금의 재물이 목이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나무가 살아. 기본적인 이론 기초에 배운 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가 산다는 얘기는 돈을 벌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무기합 끌어다 쓰면 무기합 기토가 된다는 얘기는 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 간목을 심어라는 걸 예측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운에서. 그럼 큰 간목을 심어다 줬을 때 본인은 병신합의 정화로 큰 등불이 달 수가 있고
무토의 임수를 제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네가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모든 우리 그 사업이나 그 손님 상대해 보면 아 선생님 제가 잘 될까요?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럼 잘 됐어. 내 봉급적으로 잘 됐어. 그러면 저는 언제 사업을 해볼까요? 이제 이게 다 공통적이에요. 누구든지 꿈과 희망은 다 같아.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되냐 안 되냐는 이렇게 해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해 우리가 기초에 배울 때 금은 목이 재물인데 그러면 나무는 어디서 커? 땅에서 크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땅이 올 때가 이제 나무를 키우고 싶을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이해가 되잖아요.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설명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럼 땅을 끌어온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이거 안심법이 그러세요. 개수가 끌어온 것은 무토를 끌어온 땅을 끌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나무를 심으면 내가 칼이기 때문에 돈이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심법이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너 하고 싶지 않냐?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운의 이 사람 경우는 굉장히 사업성도 굉장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모대운에서 어쩔 것이냐? 이모대운에서는. 자, 임이랑 물이 많아졌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임이 많이 왔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화가 딸릴 때는 태양이 어디에 뜬다고 그랬어요? 자, 임수에 뜨면 빛이 나왔나? 나지야, 나하고 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한다고. 자, 오화가 오면은 이 임수가 뜨면 오화가 뿌리를 찾아서 임수에 뜨고 나한테 합을 안 해. 내가 묶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경우는 큰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왔다는 얘기는 큰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너 큰 부동산 사도 돼. 이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큰 물이 왔을 때 하는 거고 또 그렇진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오화를 달고 왔다는 얘기는 인호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목을 쓴다는 얘기는 인목이 붙은 거 아닙니까? 큰 것임을 사도 인호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화통명도 될 뿐만 아니라 병화가 와서 임수에 뜨기 때문에 본인 능력 발휘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 자, 그럼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괜찮은 건 아니지. 매사가 다 괜찮은 게 계속 괜찮고 잘 나가면 뭐 누구나 한 사람 볼게요. 근데 자기가 욕심을 부리냐 안 부리냐 어떤 걸 재택할 때 잘못하는 게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벌 때는 사람이 악착같이 벌었어. 근데 좀 돈을 벌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 그러게 되면 이제 사람이 건방지, 시건방지는 거야. 이것이 가장 우리 한국 사람의 단점이 그거예요.